자, 근데 이 분산 컴포넌트 컴퓨팅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결 지향적인 서비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분산 컴포넌트 컴퓨팅을 위한 대표적인 기술 RMI와 컴플러스 디컴에 대해서 제가 그런 기술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은 자, 원격지에 존재하는 서비스가 있을 때, 컴포넌트 서비스가 있을 때 제가 그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접속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제가 접속을 끊지 않으면 그 접속 상태가 계속 세션 정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정보들이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가령 제가 제 어떤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고 제가 컴포넌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령 500개라고 한정을 지어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접속을 해서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B라는 사람이 저한테 접속해서 컴포넌트를 이용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접속을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럴 경우에 결국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접속을 끊지 않고 저한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용이 끝났는데도 저한테 접속을 하고 접속을 끊지 않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저한테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자원을 다 썼음에도 연결을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컴퓨터들 때문에 그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분산 컴포넌트 컴퓨팅은 연결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제가 이용하려는 컴포넌트가 자바로 구현되어 있는 컴포넌트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바로 구현되어 있을 때 저는 이 컴포넌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바로 된 클라이언트로 작성을 해서 RMI 프로토콜로 호출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를 이용한 RMI 프로토콜을 이용해야만 그 서비스를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바로 작성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를 C샵으로 작성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C샵에서는 컴플러스 디컴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원격지에 존재하는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RMI를 사용하는데 C샵에서는 디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통신이 안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분산 컴포넌트 컴퓨팅은 플랫폼의 종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요즘에 그 대부분의 컴퓨터들은 80 포트는 대부분 열어놓고 있죠. 근데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서 80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토콜들은 대부분 막아놓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RMI나 디컴이나 이런 기존의 분산 컴포넌트 컴퓨팅 기술을 이용했을 때 그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틀리다는 그 문제점 때문에 방화벽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산 컴포넌트 컴퓨팅은 굉장히 연결 지향적인 서비스라는 단점과 그리고 플랫폼 종속적이라는 특징 그리고 방화벽으로 인해서 요즘에 그 대부분의 컴퓨터들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단점들을 극복한 바로 분산 컴포넌트 컴퓨팅 모델이 바로 XML 웹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XML 웹 서비스는 XML을 이용하기 때문에 플랫폼 독립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플랫폼이 이용하려는 서버가 자바로 구현되어 있거나 혹은 C샵으로 구현되어 있건 프로토콜과 상관없이 XML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분산 컴포넌트 컴퓨팅 기법들은 자기들만의 구현 언어들만의 특정 프로토콜을 이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프로토콜 간에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프로토콜이 틀리기 때문에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XML 웹 서비스는 XML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과 언어의 독립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XML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XML 웹 서비스는 기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80 포트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그러니까 분산된 컴포넌트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따라서 방화벽에 걸리지 않고
원격지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와 비동기 메시징 기능을 동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큰 장점은 뭐냐면 기존 시스템의 변경 없이 적용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존에 또 어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은행에 어떤 분산 컴포넌트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자바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바 클라이언트, RMI를 이용하는 자바 클라이언트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XML 웹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클라이언트든 자바로 구현되어 있건 C샵으로 구현되어 있건 C로 구현되어 있건 플랫폼에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자바로 구현된 그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걸 새롭게 구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로 구현된 그 컴포넌트가 있으면 XML 웹 서비스로 메시징을 할 수 있는 그 윗단에 하나의 레이어만 더 만들면 XML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변경 없이 하나의 레이어만 추가함으로써 얼마든지 XML 웹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분산 컴포넌트와 이제 XML 웹 서비스를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우선 기존에 존재하던 그 분산 컴포넌트 모델 RMI나 컴플러스티컴이나 이런 서비스들은 전용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반면에 XML 웹 서비스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방화벽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분산 컴포넌트 기술들은 플랫폼과 구현 언어의 종속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XML 웹 서비스는 XML을 이용하기 때문에 플랫폼과 구현 언어의 독립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술들은 동기적인 메시징만이 가능했어요. 동기적이란 말은 내가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 그 서비스 호출에 대한 응답을 바로 받는 거를 동기적인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기적인 서비스만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XML 웹 서비스는 동기적인 서비스와 비동기적인 서비스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비동기라는 말은 이럴 때 사용을 해요. 가령 제가 KFC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주문했어요.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햄버거가 나올 때까지 제가 카운터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햄버거를 받아와요. 이거는 동기적인 형태예요. 근데 제가 햄버거를 주문해놓고 제 자리에 앉아서 제 할 일을 합니다. 막 책을 보든가 책을 쭉 보고 있다가 직원이 햄버거가 다 되면 햄버거를 저한테 갖다 줬어요. 그럼 제가 햄버거를 먹겠죠. 이거는 바로 비동기적이에요. 그래서 동기와 비동기라는 이 말은 제가 호출했을 때 바로 응답을 받느냐, 받으면 이건 동기적인 모델에 해당하는 거고, 비동기적인 모델은 제가 서비스를 호출하고 나서 제 할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응답을 받아서 제 그 응답을 처리하는 게 바로 비동기적인 모델이에요. 근데 XML 웹 서비스에서 얘기하는 이 비동기적이라는 말은 조금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서비스를 호출해 놓고 저는 그냥 응답이 오건 말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비동기적인 모델입니다. XML 웹 서비스에 얘기하는. 그래서 XML 웹 서비스는 동기적인 모델과 비동기적인 모델을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RPC는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빨라요. 처리 속도가 왜 빠르겠어요? 자신만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플랫폼의 종속적인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RMI를 이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에서는 컴플러스 디컴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프로토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XML 웹 서비스는 XML을 이용한 메시징 방법이죠. 아무래도 XML을 파싱하는 시간이라든가 XML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RPC에 비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분산 컴포넌트 처리 모델에 비해서는 처리 속도가 약간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분산 컴포넌트 모델에 비해서 XML 웹 서비스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는 XML 웹 서비스로 모든 컴퓨팅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2000년도 중반에 XML 웹 서비스가 그 웹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를 점령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XML 웹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그 수익 창출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견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2000년대 이제 중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XML 웹 서비스가 딱히 그렇게 뭐 발전적인 어떤 뭐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하거나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XML 웹 서비스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예견했을 때와는 달리 XML 웹 서비스를 적용하기에 아직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보안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실제 비즈니스 서비스 상에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에는 아직 약간의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2000년대 후반에 뭐 2008년, 9년 그리고 2010년대에는 모든 웹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XML 웹 서비스화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확신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XML을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웹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물론 2000년대 이제 중반에 2005년, 2006년도쯤에 XML 웹 서비스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는 예견은 이제 빗나갔지만, 아마도 2008년이나 9년, 2010년대쯤에는 XML 웹 서비스가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할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XML 웹 서비스를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인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또 보시는 거겠죠. 자, 어쨌든 뭐 제가 바라고 있는 것, 이제 앞으로 이제 XML 웹 서비스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령할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예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앞서 1절에서는 XML 웹 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XML 웹 서비스가 어떻게 나오게 됐고, 그리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1장 2절에서는 이제 XML 웹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